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넥슨스페이스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영지원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전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2023년 2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똑똑 오늘은 포항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준택레이저입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의 1차 철강 제조업체에서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도면 활용, 캐드 작업 및 금속 가공 제품 검수 현장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무관하며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우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준택레이저에서 캐드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지만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심팩입니다. 포항시 남구 괴동로 소재의 비철금속 및 합금 제조업체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4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망간계 합금철 제조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용접 기능사와 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으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심팩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4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용접 기능사, 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똑똑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망고트리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태계동에 있는 이커머스 콘텐츠 제작 서비스 업체로 웹기획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기획 업무, 일정 및 진행 관리 업무, 제작 관련 스토리보드 작성,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업무 등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50만 원입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은 무관하고 1년 이상 경력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망고트리에서 웹기획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지만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제삼플라스틱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식음료 용기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생산품질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생산품질 관리로 동종업계 근무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연봉 3,160만 원으로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급여의 90%가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제삼플라스틱에서 생산품질 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용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원 컨설팅의 차재용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2023년 되자마자 너무너무 춥지 않나요? 춥기도 하고 눈이 오고 있잖아요. 네. 참 나가시고 방송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기도 안 좋고 날씨도 네. 안 좋고 이래저래 네. 너무 추운데요. 차쌤만의 좀 따뜻하게 겨울 보내는 법이 있다면서요? 글쎄요. 네. 따뜻한 겨울인 줄은 몰랐는데 네. 어저께 저희 집이 동파가 됐었습니다. 동파 될 때 여러분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흔히들 드라이기를 이렇게 네. 녹이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드라이기보다는 그 뭐라고 하죠? 수간? 그 물이 나오는 네. 곳에 수도관? 덮여 있는 수도관을 네. 덮고 있는 그 스티로폼을 떼고 네. 세걸로 씌운 뒤에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아. 약으로 10분 정도만 진행되면 무사히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네. 어저께 그렇게 해서 잘 씻었네요. 네, 그게 따뜻하게 보내는 법인가요? 그렇죠. 뭐 물이 나오는 거 따뜻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네. 결국 이런 오프닝으로 마무리되다니 참 제작진께 죄송하네요. 네, 저만의 노하우는 없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마음만 따뜻하게 보내면 되죠. 결국 취준생분들한테 따뜻한 어떤 네. 또 온기를 드리려면 좋은 채용 소식을 그럼요. 전해드리는 게 네. 제일 제 역할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KB 금융그룹의 네. 리스 금융회사인 KB 캐피탈의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나마 요 최근에 뜬 기업들 중에 네. 직무가 좀 다소 있고 채용 규모도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KB 캐피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리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네. 빌려주고 거기에 맞는 어떤 수익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일단 리스인데 그것을 장기간에 빌려주는 이런 네.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1989년도에 한미리스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90년도 2월부터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내구재, 할부, 금융업, 시설 대여, 가계 대출, 기업 대출을 모토로 하는 곳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KB 차차차. 평균 15만 대의 중고차 매물과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 자동차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캐피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회사의 비전이나 내용들을 보면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생활금융 파트너. 아무래도 여신 전문 금융, 특히 이제 캐피탈은 제2금융권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좀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하는 게 과연 안전하고 건전성이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없게끔 구성원들이 최고의 실력과 내실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업무 처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캐피탈사들 중에서도 거의 뭐 탑 티어에 가까운 수준의 회사고요. KB금융그룹의 계열이라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맞춤형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개인 대출이면 개인 대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KB 캐피탈입니다. 네, 캐피탈 회사 중에서도 탑티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취준생분들이 좀 많이 기다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본 채용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채용 소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것들이 두 자릿수로 이제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이번 채용 인원 파악의 특징인데요. 이 두 자릿수라고 하면 왠지 막 한 70명? 뭐 한 90명 이렇게 되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 쉽지만 11명을 뽑아도 에이.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좀 A라는 말씀이 말것으로 나오신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채용 인원조차도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채용을 그쵸. 하겠다라는 하려고 의지로 의지죠. 네. 또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단 최대한 나에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준비된 화면에 화면 나왔네요. 채용 공고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IT 디지털 직렬로 나뉘는데요.
두 자릿수의 채용을 이끄는 데는 역시 일반 직렬의 기업 투자 그리고 리테일 여신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직무들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기업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메자닌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메자닌이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이 메자닌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이 상품을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들로 엿볼 수가 있고요. 리테일과 여신 기업 투자가 한 자릿수 후반이나 두 자릿수 초반에 채용이 있을 것이고 경영 관리는 한 2명에서 많아야 3명, 채권 관련 업무는 한 2명 정도의 채용. 그리고 IT 디지털 직렬에서는 관련된 앱이나 웹 그리고 API 관련된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KB 차차차와 관련된 웹과 앱의 기획과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약 한 명 해서 한 자릿수 후반으로 채용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인원들을 보수적으로 보면 20명대 중반, 좋게 보면 한 20명대 후반 정도의 채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월 31일 화요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 뒤에 인적성과 IT 디지털 직렬 일부에서는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면접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채용 검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채용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중복 지원은 안 되겠고요. 이번 채용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채용의 특징이라고 하면 간만에 그 네. 입사 후 처우가 공고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5,400만 원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성과금은 별도고 그냥 신입으로서 받는 금액이 이 정도다인데 네. 실제로 임직원 전체 연봉 평균도 6천만 원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새해 전이겠죠. 그 점 좀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1월 달에 금융권 공개 채용이 열렸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직렬에서는 코딩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영어 우수자들에겐 가산점이 서류 전형에서 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직렬에서 재무라든지 회계 이런 쪽은 많이 뽑아야 한 2분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에서 KB캐피탈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서류 전형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항목인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귀하를 소개해 주십시오. 되게 짧네요. 성장 과정, 입사 후 포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700자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요. 귀하의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하십시오. 기술한 성격의 단점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례 및 극복 사례를 기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700자입니다. 이 두 항목들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이 두 항목이 어떤 그 작성을 잘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 문항을 처음부터 기재하시기보단 나머지 문항들을 먼저 작성한 뒤 마지막에 작성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아 보이고요. 귀하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성격의 장단점. 뭐 연관을 짓고 싶으시다면 연계성 있게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굳이 네. 두 문항을 연관지어서 작성할 의무 정도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너무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단어로 맞아요. 나를 소개하면 좀 식상하겠죠. 네. 뭐 협업이 보통이 아니다. 배려가 보통이 아니다. 뭐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보단 철저하게 특정한 시그니처. 나의 어떤 특장점을 특정한 성과라든지 활동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피소드 위주로 나를 표현할 거면 네. 회사 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내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 그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네.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인재상 같은 건가요? 인재상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핵심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네. KB 캐피탈에 일하는 센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say 소통을 거침없이 하자. 인조이 즐겁게 일을 하자. 쉽지 않죠. 네. 넥스트 동료는 가족이다. 쇼 다양성이라는 무기로 경쟁력을 보여주자. 전문성을 보여주자. 이런 키워드의 내용들 중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은 키워드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것도 1번 문항 작성의 팁이 될 것 같고요. 네.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2번은 결국 본인의 장점이 남과 함께 일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단점은 남과 함께 일할 때 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보완해 나가면서 극복 중이라는 것, 언급해 주는 것 그런 내용들로 에피소드 안에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단점을 짧게 적지 말고 최소 3줄 이상은 적어주실 것 그래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 대부분 장점 600자, 네. 뭐 단점 100자 이러면 좀 그러니까요. 아쉽잖아요. 조금은 좀 분배 있게 접근하는 네.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3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네. 3번입니다. 당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700자입니다. 왜 채용해야 하는 이유? 되게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네, 결국 이건 네. 지원 동기를
동기를 묻는 겁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건데 왜 하필 다른 금융권 회사도 많은데 KB캐피탈까지 와서 네.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냐. 특히 여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품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상품 그리고 KB캐피탈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부분들 잘 챙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캐피탈을 포함한 여신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범금융권의 최근 이슈의 흐름 속에서 KB캐피탈이 어떻게 현황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한 경쟁력을 다지는 데 있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채권, 내가 지금 지원하는 뭐 리테일 여신, 내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 투자 파트의 역할, IT 직렬의 역할, 디지털 직무의 역할이 됐다 중요하다라고 내가 느꼈고 그 중요한 업무 그동안 나의 강점들로 잘 다져왔고 노력했으니 이제 보여주려 왔소. 좋은 네. 기회여서 지원했소라는 흐름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네. 당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랑 기아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좀 나눠져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계기가 정말 네. 그렇죠. 계기가 정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KB 차차차 서비스를 써봤는데 진짜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건 유저의 리뷰일 뿐인 네. 겁니다. 그러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그 담당하는 담당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네. 지원 분야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벼랑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계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꼭 모든 지원자가 다 KB캐피탈을 예전부터 주목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인위적으로 개인의 계기를 접근하시기보단 계기가 꼭 굳이 엄청 대단한 개인적인 에피소드여야 될 이유는 없다. 일반적인 회사 지원 동기에 입각해서 그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회사가 이런 업무를 잘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필요한데 그 조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플로우로 한번 3단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디지털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KB캐피탈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0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그 지원 직무랑 네. 꼭 무조건 연관을 지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결국 KB캐피탈의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구성원으로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겠다라고 보면 좋을 텐데요. 일반과 디지털 직렬의 경우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지어서 특정한 IT의 테크 기술이라든지 회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주요 서비스의 어떠한 진화 등을 내 직무에서 잘 내가 구현해낼 수 있겠다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고객들이 요즘 디지털과 관련한 금융의 서비스에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1월 17일자 기사인데 KB캐피탈이 중고차 실험 공간 스마트 전시 스튜디오 KB 차차차 랩스를 오픈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아마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를 검색하시고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되게 대단한데? 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디까지 고객 혹은 특정 고객층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도 잘 고려해 주는 게 좋고요. 소위 이런 금융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IT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인 스킬이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질문에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정리하면 네. 직무 연관 지을 필요 없다. 네. 최근 회사의 움직임과 현황 기사들을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느껴지니 그 담당자들이 어디까지 고민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러한 기술과 디지털 관련된 회사 측의 움직임이 더 더해진다면 회사의 성과 창출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네. 마무리를 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네.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직무를 연관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요. 좀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신문이나 뉴스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4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KB캐피탈이 준비해야 될 사항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였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5번 항목도 살펴보면요. 귀하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며 KB
KB캐피탈의 반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경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가 있다면 기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700점입니다. 앞선 지원 동기 항목과 좀 유사한 느낌도 들긴 한데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앞부분은 이제 회사와 관련된 3번과 4번이 회사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5번은 직무의 경쟁력 측면으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결국 회사의 발전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 골이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이 문단의 맨 처음이나 소제목 등에 나와주면 좋겠고 그 외의 것들에서는 내가 관련 직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내가 담당자로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에 맞게 해당 업무를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좀 입증하는 그런 글의 구성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분명 성과가 담보된 포함된 어떤 경험을 적어주든지 혹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이미 쌓여져 왔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네. 하다못해 특정한 학업이라든지 특정한 자격 취득의 이야기여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검증은 자소서가 아니라 면접 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기업에 작성을 하실 때처럼 뭐 자격증이라든지 공부한 내용을 너무 기재하는 건 어필되기 어려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작성을 하신 후에 면접 전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본다면 네. 직무와 관련된 특정 업무 그 업무를 소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직무 지식을 쌓았던 것도 어찌 보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문항이 길게 나온 기업일수록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오히려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 면접 때 검증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냥 네. 직무 강점 적으세요 라고 짧게 적으면 직무 강점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네. 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유연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5번 문항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5번 문항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너무 그 뻔한 역량을 적는 건 좋지 어.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당 업무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이 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모호한 데다가 그 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좀 후천적인 노력에 기인한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타 지원자 대비 경쟁력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내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소통이라든지 협업과 같은 정성적인 태도 역량 또한 이 문항에서는 좀 배제되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끝으로 6번과 7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6번입니다. 귀하에게 하루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며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700자고요. 7번은요. 인생에 있어서 귀하가 생각하는 최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마찬가지로 700자입니다. 되게 난감한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진짜 찐 지원자를 찾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볼 수 네. 있고요. 우리 연재 MC님이라면은 하루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어렵네요. 네. 일단 금전적 여유가 얼만큼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as much as. 네, 좀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여행요. 네, 뭐 평소에 해외든 조금 가고 싶었던. 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던 여행. 뭐 히말라야라든지. 그런 데는 이렇게 또 받아주시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지원자의 어떤 글발이라고나 할까요? 신춘문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적인 측면이나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관심 분야 등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적는 건 좀 불허하겠고요. 네. 철저하게 하루라는 시간을 뭐 쪼개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의 테마에 맞게 나누어서 쓰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예전에도 자유시간이 부여됐을 때 내가 네. 이렇게 행동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 플로우를 짜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기재하시는 것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7번 문항의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회사 측에 이번에 채용 공고에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채용 공고 오프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KB캐피탈이 팀워크를 소중히 여기고 자율과 책임감, 즐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한다. 결국 이 7번 문항에서 내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나머지 문항들에 나오지 않았지만 태도적인 측면 혹은 일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함께하는 동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지향성,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측면,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 정도의 키워드를 잡고 관련 에피소드를 같이 좀 기소해 주신다면 좀 막연하지 않게 잘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문항들에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가치관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런 문항에서 나만 알아먹게끔 적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는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문을 두드리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좀 막연하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유사한 문항들을 면접 때도 질문이 임원 네. 면접 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니까 이걸 너무 어떤 글의 스킬로 작성하기보다는 담백하게 내 이야기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가치를 꼭 하나만 강조할 이유는 없으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는 이렇게 하고 싶다. 혹은 금액이 금전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니까 네. 이걸 너무 하나 안에 다 갈아서 이렇게 작성하시려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사항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면접이 한 번입니다. 네. 한 번의 면접이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좀 실수 없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 혹은 일하는 방식, 체계와 관련한 키워드들도 나와 연관지어서 접근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회사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회사가 포함된 이 업계의 최근 이슈라든지 최근의 근간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로로, 세로로, 종으로, 횡으로 좀 골고루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임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접 전형에 있어서도 좀 유의하면 좋을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쌤? 결국 다른 곳 못지않게 직무와 관련된 실력을 아마 면접 전형에서는 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의 어떤 질문들 전반적으로 네. 지원자의 어떤 인성이나 태도적인 면을 좀 강조했다면 면접 등에서 직무 실력을 한 번에 검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직무에 맞게 할 이야기거리들에 대한 내용들, 직무 적합도가 내가 못지않게 뛰어나다 이런 측면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KB캐피탈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짧게 해주실까요? 네, KB캐피탈이 1월에 있는 네. 그나마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 특히 상경 계열 분들에게 좋은 채용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채용 기회는 이곳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움츠러 있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한 곳이라도 더 지원하시면서 빠른 합격의 길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시작하자마자 좀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